2020년 경자년은 번영과 번성의 의미를 뜻합니다. 여러분 계좌 운영을 더욱 현명하게 할 수 있도록 저희가 도와드릴게요. 지금 바로 연락 주시면 됩니다. 02786-1073 또는 1022 전화 2대가 열려 있고요. 문자 번호는 1668-4917번입니다. 종목명, 매수가, 비중 모두 적어서 보내주시면요. 종목에 대한 진단과 함께 이렇게 선착순 20분께는 주식 해결사 전문가 무료 체험권을 나눠드리니까요. 여러분들 고민 종목 해결도 하시고 행운의 기회까지 챙겨가 보시길 바랍니다. 그럼 주식 해결사 첫 번째 고민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먼저 전화로 연결되어 있는 시청자님 만나보도록 할게요. 자,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 네. 궁금하신가요? 삼성 SDI 삼성 SDI 매수 가격과 비중은 어떻게 되세요? 24만 1,000원, 24만 1,000원의 비중은요? 30%. 비중 30%. 삼성 SDI에 대해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네. 저희가 내년에 유망 업종과 종목에 대해서 좀 짚어드리면서 이야기 나눠드렸는데 보셨어요? 네, 봤어요. 예. 네, 삼성 SDI에 대한 긍정적 의견도 좀 기대해 보면서 전문가님 연결해 드릴게요. 네. 네, 감명근 전문가님, 삼성 SDI 어떤가요? 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일단 한 해 수고 많으셨고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저희도 많이 고맙습니다. 봐주시고요. 네, 고맙습니다. 예, 네. 삼성 SDI 같은 경우에 이제 혹시 매수는 대략 어느 정도 하셨죠? 매수 이거 뭐 벌써 했어요. 아니, 그러니까 언제 정도 하셨어요? 그리고 좀 TV 볼륨 좀 줄여주세요, 시청자님. 네, 지금 보고 있어요. 예, 볼륨 좀 지금 볼륨 줄여주세요. 다 줄여놨어요. 네네. 대략 언제쯤 사셨을까요? 이게 뭐 자꾸 사고 팔고 해가지고 아, 한 그러셨어요. 3월 달쯤 될 거예요. 아마. 아, 오래되셨네요. 그죠? 네. 일단 뭐, 일단 삼성 SDI 같은 경우에는 뭐 소형, 중형, 대형 뭐 전지는 다 2차 전지 사업은 다 하고 있죠. 그러면서 이제 네. 디스플레이 재료 사업을 또 여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제 매출 네. 구성 보면 이제 대체로 이제 저 전지 쪽이 더 훨씬 더 많아요. 이제 그래서 뭐 대표적인 우리나라 2차 전지 관련주다 일단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오늘 같은 경우에도 좀 상황이 좀 잘 나왔어요. 어제 오늘 좀 수급도 좋고 잘 나왔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이게 이제 저기 다 돼간 본전 다 돼가니까 이거 어떻게 그쵸. 해야 되나 지금 네, 그죠. 걱정이 됐어요. 그래서 이제 잘 전화 주셨는데 계속 가지고 가셔도 될 것 같아요, 일단. 제가 그래서 맞아요. 설명을 좀 더 드려볼게요. 그 네. 관련해서 사실 2차 전지 관련해가지고 업종이 과거에 지금 보면은 ESS라고 이제 에너지 저장 장치 있잖아요. 그 뉴스에 많이 네. 떴잖아요. 막 뭐 불도 많이 나고, 그죠? 네, 그 맞아요. 관련해서 사실 그 리스크가 아직까지는 완전히 해소된 건 아니에요. 네. 그렇다 보니까 그 관련이 없다 보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보면은 아까 차트를 이따가 보여드리겠습니다만 계속해서 박스가 왔다 갔다 하고 있어요, 사실. 네. 뭐 그런데 앞으로 뭐 미래 전망을 봤을 때 분명히 지금 그 관련해 가지고 전기차가 많이 단순하게 봤을 때는 나올 것이고 거기에 대한 배터리가 채택되면은 동산 뭐 매출은 당연히 늘어나겠죠, 그죠? 중장 기준으로 봤을 네. 때 그렇게 접근을 하셨을 것 같은데요. 현재 그러한 이슈가 해결이 되지는 않았지만은 제가 봤을 때는 일단 수급적으로 좀 어느 정도 연말에 좀 계속해서 12월 달에 기간 중심으로 좀 매수세가 계속해서 들어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다 네. 보니까 뭐 대략 좀 어느 정도 바닥을 찍은 이후에 지금 올라오고 있는데요. 일단 봤을 때는 계속 보유하시되 목표가를 제가 그렇게 크게 높게는 아직까지는 좀 드리고 싶지 않아요. 비중이 30%시잖아요. 예. 그래서 뭐 일부 좀 어느 정도 올라오면 수익 실현하실 기회는 분명히 있을 겁니다만은 그래도 조금 비중을 너무 이제 큰 종목이고 오히려 이제 수익 실현을 좀 수익을 좀 기대 수익을 높이려면 뭐 삼성 SDI도 물론 나쁜 기업은 아닙니다만은 그 관련된 다른 종목 쪽으로 좀 더 이제 일부 현금을 좀 그쪽으로 좀 편성을 하시는 게 저는 더 낫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네. 근데 일단 뭐 유럽 시장 보면요. 유럽 쪽에서 이제 내년도부터 되게 강화가 돼요. 근데 유럽 시장의 전기차 배터리가 보면은 뭐 중국의 이제 CATL이라고 있어요. 걔네들이 이제 아주 전 세계 이제 1위 기업이지만은 실제로 유럽 쪽에는 점유율이 낮아요. 오히려 우리나라 LG화학이나 삼성 SDI 쪽에서 이제 점유율이 높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쪽에 관련 기대감이 크다 이렇게 하시고 나중에 뉴스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 차트를 보면서 제가 마지막으로 가격 전략 체크해 드릴게요. 네, 네. 제가 빨간 선을 하나 꺼 드릴게요. 여기 쫙 보시면 대략 한 21만 7천 원, 8천 원 요 정도 선이 보이시죠? 여기가 여 하단은 절대 이탈이 되면 안 되는 구간대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네. 요 구간대를 이탈하지 않는다면 일단 계속해서 갖고 가보셔도 좋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근데 네. 1차적인 저항은 여기 보니까 대략 한 24만 원대는 지금 저항이 조금 있어요.
24만 원. 네, 근데 그때 되면 딱 본전이시잖아요, 그죠? 예. 그런데 그래서 일단 여기까지는 충분히 현재 수급적으로 봤을 때도 충분히 외국인들도 들어오고 있고 해서 충분히 돌파를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때 한번 24만 원대 살피면서 그때 본전쯤 되면 이제 팔까 말까 되게 고민 많이 하실 거예요. 그래서 예. 25만 4천 원대 정도 오면은 직전 고점대 저항이 있으니까요. 요때 일부 요 30%면 뭐 10%나 뭐 15 절반 정도는 차익 실현한다. 좀 덜어내셔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2차 전지 중에 조금 그 중대형주 말고 좀 소형주나 이쪽 위주로 해서 좀 수익을 좀 더 노려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내년은 오히려 전망이 나쁘지 않으니까요. 그렇게 해서 좀 예. 수익을 좀 극대화하시는 전략을 제가 드리고 싶습니다. 1차 목표가는 한 5만 원 정도 보면 돼요. 예, 25만 4천 원대까지 좀 보시면 괜찮으실 것 같아요. 그 이상 25만 4천 원? 네네네. 그 정도 근처. 딱 정확하게 집을 수는 없지만 예, 25만 원대부터 어느 정도 오면 조금 예. 이제 매도를 한다. 이렇게 마음 가지시면 편하실 것 같으세요. 먼저도 뭐 한 번 그래가지고 또 그거 가면 내리고. 그거 예, 가면 그러니까요. 내리고 그러니까 그 예. 곤조 가면 어느 정도 조금 매도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세요. 25만 근처에 가면 매도 좀 예, 하라고. 25만 원 넘었을 때부터 이제 좀 매도 준비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그럼 많이 걸릴까요, 시간이? 네, 시청자님 25만 원대 부근에 오면은요 매도 준비하시면서 꼭 좋은 수익 챙겨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네. 상담 도와드렸어요. 네, 전화 주셔서 감사합니다. 삼성 SDI 풀어봤습니다. 이번에는 문자음 넘어가서 고민 해결 도와드릴게요. 제이캐스터. 네, 실시간 문자 상담 시간입니다. 2019년에는 내 종목이 소외됐다면 2020년도에는 잘해봐야겠죠. 문자번호 1668-4917번, 전화번호 02786-1073번, 1022번으로 연락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선물이 준비되어 있는데요. 이 선물도 꼭 놓치지 마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문자가 참 많이 들어왔습니다. 고민되는 종목들이 많은 것 같은데요. 이 헝성그룹 말이죠. 최병진 전문가님은 그렇게 애타게 찾고 있습니다. 매수가 1,000원에 비중을 100% 담으셨는데요. 오늘 종가는 1,065원입니다. 최병진 전문가님, 헝성그룹 도와주세요. 네, 우선은 수익권이시기 때문에 수익 축하드린다고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지금 비중을 100% 들어가셨기 때문에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는 좀 비중을 줄이시는 게 우선적으로는 좋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업 자체로 한번 본다고 하면은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 실적을 봤을 때 굉장히 우량하고 좋은 회사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하지만 아쉬운 거는 이제 중국 기업이 국내 증시에 상장된 기업이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은 지금 저평가 구간에 형성되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은 중국 주식 같은 경우에는 1세대 관련 종목들이 있었습니다. 중국 원양자원이나 차이나 그레이트나 여러 가지 중국 주식들이 있었는데요. 이 부분이 이제 오너가 좀 안 좋았던 부분이 생기면서 지금 국내 주식 시장에서는 중국 관련주들, 중국 기업이 우리나라 증시에 상장된 기업들이 어느 정도 시장에서 소외를 받고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하지만 기업 자체는 굉장히 우량하고 성장성도 한번 기대해 볼 수 있기 때문에 이에 따라서 우선 비중이 좀 전체적으로 이제 100%가 들어간 것을 좀 고려한다고 하면은 우선적으로는 1,200원 부근부터 우선은 분할 매도 관점으로 진행해 주시면 좋겠고요. 미중 무역 관련 1단계 합의건이나 내년 상반기에 시진핑 주석의 방한건이 있습니다. 그 기간까지 한번 지켜보신다고 하면은 최대로는 한번 목표가는 1,500원 부근 한번 잡아볼 수 있겠습니다. 네, 목표가로는 1,200원부터 1,500원 잡아주셨습니다. 다음 문자 볼게요. 이번에는요, SP시스템즈 풀어볼까요? 매수가는 7,400원에 비중 40%인데요. 신규 상장된 로봇 관련주잖아요. 감명근 전문가님 알려주세요. 네, SP 시스템즈 같은 경우는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제 지난 8월 14일이었습니다. 이제 신규 상장된 그러한 종목이 되겠습니다. 이제 산업용 겐트리 로봇이라고 이제 생산을 하고 있는데요. 그러면서도 이제 앞으로 이제 스마트 팩토리 이제 그 관련주로서 계속해서 좀 주목을 받고 있는 모습이죠. 그렇지만 사실 상장 이후에서는 계속 지금 시세가 나오지 않고 계속해서 내지 지금 부진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래서 아무래도 좀 매수하신 가격대를 봐도 그렇고 최초에 매수하신 것 같은데 조금 답답하신 흐름들이 이어질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제가 봤을 때 어느 정도 지금 뭐 바닥권은 다져지는 모습을 보이니까요. 차트를 보면서 제가 가격 전략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일봉 차트인데요. 상장 당시 이후에 이제 이렇게 14,000원까지 넘게 올랐다가 그 이후에 지금 거의 그 고점 대비 절반 수준으로까지 빠진 상황이죠. 그러면서 아래 보시면은 여기 대략 5,900원에서 6,000원대는 어느 정도 좀 지지가 되어주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보시면 외국인들의 수급은 계속해서 지금 또 유입이 되고 있습니다. 쉽게 해서 저가 매수세가 이제는 유입이 된다고 보시면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손절가는 6,000원으로 잡고 종가상을 이탈하지 않으면 계속 조금 시간은 늘어질 수 있지만은 계속 보유하셔도 괜찮을 것 같고요. 1차적인 목표가는 뭐 다소 뭐 큰 수익은 못 나시겠지만은 8,800원대까지 보시고요. 2차 목표가는 만 원대까지 해서 보시면서 대응하시면은 충분히 수익 잘 내고 나오실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네, 손절가와 목표가까지 함께 가격 전략을 세워주셨습니다. 저희 오늘 문자 그리고 전화 상담 많이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문자번호 1668-4917번, 전화번호 02786-1073번, 1022번으로 많은 참여 부탁드릴게요. 지금은 전화 연결이 돼 있는데요. 지앵커 전화 받아주세요.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시청자님.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 고민되세요? 효성화학 효성화학 매수 가격과 네. 비중은 어떻게 되시나요? 16만 5천 원대 30%예요. 매수 가격 16만 5천 원에 비중 네. 30% 두고 계세요. 네. 아이고, 이 종목도 애를 태우고 있겠네요. 앞으로는 아유. 어떨지 저만 네. 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최병진 전문가께서 기다리고 계세요. 네. 전문가님, 효성화학입니다. 앞으로는 좀 어떨까요? 네, 우선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네, 수고하십니다. 네, 안녕하세요. 지금 이 종목 같은 경우에 지금 매수가가 좀 높으신 편이어서 그러는데 혹시 네. 매수하신 지 기간이 어느 정도 되셨죠? 한참 됐어요. 한참 되셨죠? 이거 혹시 제가 왜냐면은 이게 무슨 분할이 기업이 분할됐기 전에 혹시 매수하셨나 해가지고 아, 분할하고 나서요. 분할하고 나서 분할- 매수를 하신 거세요? 네, 한 2달. 2달 뒤 정도에. 네, 네. 네, 그러시면은 우선은 그 당시에 효선 첨단 소재가 굉장히 강하게 올라왔었잖아요. 네. 그러면서 효성화학이 어떻게 보면은 효성 첨단 소재가 급등을 하다 보니까 오히려 약세를 보였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이 부분은 네. 아무래도 효성 첨단 소재가 효성 그룹의 좀 전폭적인 지원 때문에 좀 효성화학이 좀 안 좋게 흘러갔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는데요. 근데 네. 좀 아쉬운 거는 최근에 이제 한 10월 달 정도에 18만 원까지 올라왔던 상황이 나타났었잖아요. 네, 그때 네, 혹시 매도를 안 하신 사유는 혹시 알 수 있을까요? 아, 그 앞전에 사서요. 네네네. 18만 원 채 못 가서 팔고 팔고 다시 매수를 하신 거세요? 다시 또 조금 빠지긴데 또 아. 다시 사면 되겠다 싶어서 산 게 물려. 아, 그러셨어요? 네. 지금 상황을 본다고 하면 그러면 효성화학 같은 경우에는 우선적으로는 이제 환율 관련해서도 한번 지켜볼 필요가 있거든요. 네. 환율이 만약에 오른다고 하면은 환율 상승에 대해서 이제 수혜를 볼 수 있는 부분도 있고요. 그리고 프로틴이라고 이 관련해서도 이제 여러 가지 지금 화학 관련 부분이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화학 업종 자체를 이제 석유 관련해서도 볼 필요가 있어요. 유가 네. 관련한 부분이나 이제 환율 등 이제 종합해서 한번 봐야 되는 상황인데 네. 지금 상황을 본다고 하면은 주가가 반등을 하기에는 시간이 좀 걸릴 수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네. 네, 그러셔서 만약에 이제 시장 반등과 함께 올라온다고 하면은 좀 아쉬울 수 있는데 한 15만 5천 원 부근에서라도 조금씩 이제 비중을 축소하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아, 네, 네. 왜냐면은 이게 실적이 계속적으로 좋으면 모르겠는데 우선은 좀 아쉬운 게 매출이 거의 1조 8천억에서 2조까지도 한번 볼 수가 있는 기업이 순이익은 좀 1,000억대 초중반대거든요. 1,000억 초반대라는 거는 굉장히 좀 영업이익 많이 팔아도 이익이 많이 남지 않는 좀 비효율적인 면도 있기 때문에 이런 거는 매출이 줄어들면은 기업 이익이 굉장히 축소가 될 수 있어요. 좀 빠르게. 그리고 최저임금 상승이나 이제 물가 상승 이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좀 안 좋은 흐름을 좀 예상이 되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좀 비중 축소나 우선은 전량 정리 쪽으로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으세요. 아, 네. 내가 그거 살 적에요. 네네네. 회사 이익도 좋고 앞으로 네네. 전망도 좋다고 그 공시가 나와가지고 했거든요. 그렇죠. 이게 베트남 공장이 오랜만에 이제 완공이 네. 되고 나서 이제 가동을 시작하면은 실적 기대감이 좋아져서 이제 올라올 수는 있어요.
네. 근데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는 우선은 이제 단기적으로 지금 기간이 좀 되셨잖아요. 16만 원 네. 초반대에서 매수를 하셨으면 2개월 정도가 됐는데 그 네. 매수 단가에 오고 나서 추가적으로 수익권으로 전환을 하려고 하면은 한 4개월에서 한 6개월이 걸릴 수 있다고 보여져서 이렇게 말씀을 드린 거거든요. 네, 네. 만약에 중장기적으로 가져가신다고 하면은 한 17만 원에서 18만 원, 뭐 그 이상까지도 이제 실적에 따라서 달라질 수가 있는데 제가 말씀드린 거는 우선은 이제 보유하신 기간이 있다 보니까 단기적으로 한 어떻게 보면은 이제 보합권이나 이제 매수 가격으로 좀 근접할 경우에는 비중 네. 축소나 정리를 하신 게 낫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네, 네. 네, 전망성은 감사합니다. 좋거든요. 네. 네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시청자님 상담 내용 잘 기억해 보시길 바라겠고요. 전화 주셔서 네. 감사합니다. 네. 네, 효송황 알아봤습니다. 문자로 넘어가서 고민 해결 도와드릴게요. 제이캐스터. 네, 다시 문자 상담 도와드릴게요. 오늘도 문자가 많이 왔는데요. 이 중에서 ABL 바이오 풀어볼까요? 매수가가 21,100원에 비중 10% 담으셨다고 합니다. 요즘에 대폭적인 상승이 있었는데요. 이 종목은 감명근 전문가님이 도와주세요. 네, ABL 바이오 같은 경우는 그렇게 오르는 이유가 있었죠. 이제 JP모건 헬스케어에 이제 내년 13일부터 이제 참석을 하게 되는 그런 기업입니다. 이제 이중항체 기술 기반 전문 이제 기업으로 이제 항체 치료제를 개발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파킨슨병 치료제 물질이 있습니다. 이 물질에 대해서 여러분 그 글로벌 제약사들이 많은 관심을 지금 두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아무래도 JP모건 헬스케어가 주목을 받겠지만은 이후에 지금 관련 기술 이전 관련 논의가 계속해서 지금도 논의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보유 기간을 보더라도 JP모건 헬스케어 이후까지도 보유하셔도 좋을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이미 지금 수익 중이시니까 충분히 여유 있게 보유를 하셨으면 좋겠고요. 제가 차트를 보면서 제가 가격 전략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오늘도 지금 9% 넘게 상승이 나왔는데요. 오늘 되게 어제도 그렇고 되게 지난주도 그렇고 좋은 자리가 나왔습니다. 사실 보시면 기술적으로도 오늘 같은 경우에는 거의 장기 이평선을 돌파해 주면서 그러면서 수급도 거래량도 실려주고 그러면서도 지금 갭으로 지금 뛰어넘은 그런 모습입니다. 그러면 이제 좀 본격적으로 이제 한번 내가 주가 가보겠다 이 신호로 여러분들 보셔도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향후 지금 제가 봤을 때 내년도 1월까지도 충분히 계속 보유해 나가신다면 좋으실 것 같고요. 목표가 같은 경우 손절가는 제가 드리지 않을게요. 손실을 보지 않는 선에서 끊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목표가는 최소 31,000원까지는 일단 한번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위에 31,000원째 도달하면 이제 갭 상단 저항이 있으니까 그때는 1차 목표가로 삼고 유의하시면서 계속 보유해 나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시청자님 수익 축하드리고요. 더 큰 수익 맞이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음 문자 볼게요. 이번에는 골판지 종이회사 풀어볼까요? 대양제지 매수가 4,370원에 비중 15%, 지금 손실 중이라고 하십니다. 이 종목 최병진 전문가님 앞으로 전망이 어떨까요? 예, 제지업체 같은 경우에는 골판지 가격에 따라서 골판지 수요에 따라서 굉장히 실적 전망이 좋아졌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올해 초까지만 하더라도 어느 정도 우상향 흐름을 나타냈는데요. 하지만 올해 상반기를 지나고 나서 하반기부터는 실적이 예전보다 좀 감소를 하다 보니까 어느 정도 그 부분이 주가에 반영이 되면서 하단 부근에서 박스권 횡보를 보이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에 따라서 우선은 어느 정도 상승 기조가 나타날 수 있냐 이렇게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요. 지금 반등 구간을 한번 기대해 볼 수 있는 점은 우선은 미중무역 합의권, 1단계 합의권이 이루어지고 나서 중국 경제가 좀 살아난다고 하면은 오히려 골판지 수요가 다시 한번 증가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지금 제지업계들이 다시 한번 실적이 향상 추세로 이어가면서 전체적인 반등 흐름을 기대해 볼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에 따라서 우선은 주도주 지금 제지 업종 중에서 대장주격인 신대양 제지랑 대양 제지를 한번 비교하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차트로 넘어가 본다고 하면은 대양 제지 같은 경우에는 5,000원 부근으로 올라왔다가 그리고 나서 하락 구간을 형성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3,000원 초반까지 내려왔는데요. 신대양 제지 같은 경우가 지금 제지 업종을 이끄는 대장주라고 한번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저점에서 3만 원 부근에서 10만 원 초반대까지 올라오고 났고요. 그리고 나서 골판지 수요가 유지되면서 어느 정도 10만 원 부근, 9만 원에서 10만 원 부근을 형성하다가 그리고 내려왔던 상황입니다. 지금 자리를 본다고 하면은 대양 제지 또한 좀 박스권에 좀 장기 흐름을 보일 수 있겠는데요. 우선 단기 목표가를 드리자고 하면은
3,500원 부근 잡아드리고요. 중장기적으로는 4,200원 잡아드리겠습니다. 네, 단기 목표가는 3,500원, 중장기는 4,200원 잡아주셨습니다. 이제 계속해서 문자 전화 받고 있습니다. 문자번호 1668-4917번, 전화번호 02786-1073번, 1022번으로 연락주세요. 지금 또다시 전화 연결이 돼 있다고 하는데요. 지앵커 전화 받아주세요.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 궁금하신가요? 일진 다이아요. 일진 다이아 매수 가격과 비중은 어떻게 되세요? 34,200원에 20%. 매수 가격 34,200원에 비중 20%. 일진 네. 다이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에 이 내년에 대한 전망이 높아지는 모습들이 많이 시장에서 나오고 있어서요. 자, 강병구 네. 전문가님께 이 종목에 대한 진단 챙겨보도록 할게요. 네. 예,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네, 복 많이 또 받으세요. 일진 다이아도 잘 갔으면 좋겠어요. 일단 예, 그런데 감사합니다. 뭐 지금은 당장은 좀 걱정은 덜어 놓으셔도 되는데 조금 네. 앞으로 현황을 조금 살펴야 될 좀 사항들이 좀 많이 있어요. 일단 접근은 조금 매수하신 지 좀 오래 좀 되셨을 것 같아요. 오래됐어요, 그죠? 오래됐어요. 예, 오래 되셨을 것 같은데 아마 네. 뭐 수소차 관련 이슈로 접근을 하셨을 것 같아요. 그죠? 네. 네, 원래는 이제 일진 다이아가 이제 공업용 다이아몬드나 이제 그런 각종 전자 부품들을 제조하는 그런 기업인데요. 네. 그 관련해서 뭐 이슈보다는 사실 자회사 일진 복합 소재 이제 지분 거의 100% 갖고 있는데 이쪽에서 이제 수소차 탱크 이제 그걸 네. 생산하다 보니까 이제 대표적인 관련주고 그리고 실적도 잘 나오고 있는 기업이다 보니까 시장에서 많이 네. 주목을 받았는데 전체적으로 시장에서 저도 뭐 수소차 관련주를 되게 눈여겨보고 있습니다만은 올해 사실 크게 재미가 없었어요. 그죠? 한번 네. 작년 말에 한번 12월 달에 한번 크게 1월까지 크게 상승 이후에 그 이후에 제대로 된 큰 사실 상승은 더 이상 우리가 기대했던 그런 내용 나오지 않았어요. 그렇지만 네. 이제 아무래도 정부에서 지금 정책적으로 밀고 가는 요소가 있죠. 수소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그래서 네. 좀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괜찮다, 나쁘지 않다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대신 시간이 얼마나 걸릴지 사실 저도 정확하게 모릅니다만은 네. 아무래도 정부 정책이나 이런 이슈들은 보통 연초에 아마 한 개씩 더 이제 이슈나 나올 수가 있어요. 뭐 네. 국무회의를 통해서라든지 아니면은 그 예산 관련 추가 편성이 될 수 있다든지 뭐 그 관련해서 추가적으로 한 번씩 순환매가 정책주 같은 게 돌 거예요. 예, 그렇기 예. 때문에 앞으로 봤을 때 그런 이슈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기술적인 반등을 노릴 수 있을 때 본격적인 상승은 제가 봤을 때 아까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럼 네. 제가 차트를 보면서 제가 가격 전략을 드리도록 할게요. 예, 예. 자, 보시면은, 이게 뭐 오랫동안 정말 기다리셨습니다만은, 보시면 거의 26,000원대는 이제 거의 좀 어느 정도 이제 지지가 되어 간다. 거의 쌍바닥 이렇게 딱 보이시죠? 나왔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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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서 예. 좀 오늘도 그렇고 좀 수소차 관련주에 조금씩 돈이 들어오는 모습이 저도 보였어요. 지금 장에 봤을 때. 그래서 오늘도 네. 보니까 거의 3% 가까이 지금 올랐는데요. 보시면 위에 뭐 꼬리도 그렇고 이게 장기 이평선 쉽게 해서 요 가격대가 3만 원 정도인데요. 네. 3만 원대 보시면 이게 계속 걸리죠. 그죠? 이게 네. 과거에 이렇게 지지되었던 자리지만은 보시면 11월 들어서 보시면 거의 이제 돌파하지 못하고 있죠. 그죠? 그러면서 네. 이때는 아무래도 단기 매물이 출회할 가능성이 높다 이거예요. 그래서 뭐 그때 작년처럼 뭐 정책적인 큰 이슈나 재료가 나오지 않고서는 쉽게 넘어갈 수는 사실 없는 자리예요. 야. 그래서 아무래도 지금 지금 비중이 대략 20%시라고 하셨나요? 네. 네, 그러시면은 이때쯤에 지금 물론 34,000원대 뭐 손실은 좀 있으시겠지만 제가 봤을 때 3만 원에 안착하지 못한다면은 일부 좀 비중을 좀 줄여주시는 게 좀 어떨까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아, 예, 예. 그리고 만약에 3만 원대를 돌파하면은 충분히 매수하신 가격을 넘어서 갈 수 네. 있는데 그 가격대가 대략 한 35,000원 후반대에서 36,000원 요 사이. 네. 예, 요 정도 보시면 요때도 아마 직전 고점 때 넘기 힘든 매물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대략 한 35,000원 넘어가면 일부 좀 정리하신다 생각하시고 대응을 네. 하시는 게 좋으실 것 같으세요. 아, 고맙습니다. 네, 시청자님 일진 다이아 같은 경우 이 3만 원대 돌파 여부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가격 네. 체크 잘 해보시길 바라겠고요. 2019년 다소 지치는 해였지만 2020년에는 좋은 수익 맛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전화 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문자 넘어가서 고민 해결 도와드립니다. 제인 캐스터. 네, 다음 문자는 어떤 문자 볼까요? 이번에는 서희건설 풀어볼까요? 서희건설 매수가는 1,110원에 비중 40% 계속 하락해서 좀 힘들다고 하시는데요. 이거는 최병진 전문가님이 서희건설 도와주시죠. 네,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실적 면부터 보겠습니다. 기업 자체를 본다고 하면은 건설 업종이고요. 건설 업황 중에서도
건설주 중에서도 지금 매년 성장세를 이어나가는 좀 좋은 종목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지만 주가는 유통 주식수가 너무 많고 시가총액이 아무래도 유통 주식수가 많다 보니까 큰 파이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주가가 1,000원대 초반대에서 형성이 되어 있는데요. 하지만 기대해 볼 점은 테마성으로 움직이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금 약수익권으로 이제 전환을 하셨다고 하는데 지금 상황에서는 우선은 보유 관점으로 가져가셔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우선 1차적인 목표가로는 1,200원 부근 잡아드리고요. 그리고 나서 중기적인 목표가로는 1,300원에서 1,500원 부근 잡아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차트로 넘어가서 지금 테마성으로 어떻게 움직였는지 살펴보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희건설 같은 경우에는 남북기업주로 움직임을 보였던 종목입니다. 2018년도에 어느 정도 바닥권에서 상승과 하락을 보이고 나서 남북기업주로 부활을 받았을 당시에 2,135원까지 상승 흐름을 나타냈는데요. 그리고 나서 남북 관련한 이슈가 나타날 때마다 상승 흐름의 파동이 좀 크게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나서 올해는 어떻게 되었느냐? 올해 상반기 남북 관련한 북미 정상회담이 있었고요. 그리고 나서 9월 달에는 북미 실무회담 관련한 이슈가 있었습니다. 이 당시 1,300원 부근까지 올라왔던 거를 고려한다고 하면은 우선은 보유 관점으로 가져가 주시고요. 우선은 단기적인 목표가는 여러 가지 이슈가 많이 존재할 수 있기 때문에 1,300원 부근으로 잡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서희건설은요 단기 목표가 1,300원을 잡아주셨습니다. 저희 2020년에도 많은 참여 부탁드릴게요. 문자번호 1668-4917번, 전화번호 02786-1073번, 1022번으로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자, 오늘 저희가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특집 함께 해주신 두 분은요. 올스타 감명근 그리고 최병진 전문가였습니다. 두 분과 함께 2020년 시장 어떨지 전망해 봤고요. 종목에 대한 상담도 푸짐하게 보여드렸습니다. 아쉽지만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릴 건데요. 2019년 고생 많으셨고요. 그리고 번연과 번성의 해를 의미하는 2020년 경자년에도 여러분 계좌에 풍성한 수익 올려드리기 위해서 주식해결사가 함께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저희가 늘 지켜드릴 테니까요. 4시 잊지 말고 저희와 함께 해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여기서 같이 인사드릴게요.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